1890년 25살짜리 미국 여자가 배에서 내려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43년 뒤 미국으로 돌아가서 죽었지만 본인의 유언대로 현재는 한국에 묻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에서의 43년,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 조선에서 남편과 딸이 죽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그것, 이 여자가 43년간 한국에 존재했었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84년 그녀가 19살이었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인도 선교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도 여자들은 아파도 남자 의사한테 몸을 보일 수 없어서 그냥 죽는다고. 그래서 여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제타는 그 자리에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대에 가서 6년을 준비했습니다. 25세 그녀가 선교지로 조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라는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연에서 들었던 인도의 상황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에 종양이 생겨 죽을 것처럼 아파도 남편이 허락을 한다 해도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병원 치료를 거부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죽어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로제타가 처음 배치된 곳은 보군여관,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개원 첫날 환자는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3개월 뒤에는 549명의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1892년 로제타는 조선에서 결혼했습니다. 뉴욕 빈민가 의료봉사 현장에서 만난 캐나다 출신 선교의사 윌리엄 홀이었습니다. 1년 뒤 아들 셔우드가 태어났습니다. 파란 눈의 아기가 조선 땅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편 윌리엄은 평양 전쟁터로 갔습니다. 총 맞은 병사, 전염병에 쓰러진 민간인 가리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병에 전염됐습니다. 서울로 후송됐고 로제타가 직접 간호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남편 곁을 지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1894년 11월 24일 윌리엄 홀은 34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로제타는 양화진에 남편을 묻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 혼자 묻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딸 이디스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로제타가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죽었고 갓난 아이는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모두의 예상대로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에서 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여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다. 여자 의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어린 딸도 있는데 왜 다시 가려 하냐고. 결국 2년 뒤 로제타는 딸 이디스 손을 잡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에 여성 전용 진료소 광해 여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을 위해 또 하나를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앞을 못 보면 구걸하거나 무당이 됐습니다. 그게 맹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로제타는 미국식 점자를 한글 구조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고 평양 점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조선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해 3살 난 딸 이디스가 이질로 죽었습니다. 2명의 가족을 잃었지만 로제타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상을 입은 소녀가 왔습니다. 온몸에 피부가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자기 허벅지 피부를 잘라 이식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교사가 팔을 걷었습니다. 환자의 오빠도 팔을 걷었습니다. 30조각의 피부가 소녀의 몸에 붙었습니다. 소녀는 살았습니다. 로제타에게는 생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 혼자 치료하면 끝이 없다. 조선 여자가 직접 의사가 되어야 한다. 통역을 맡은 이화학당 소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점동. 로제타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하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김점동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에스더. 조선 최초의 여자 양의사였습니다. 둘은 평양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박에스더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죽었습니다. 로제타는 또 한 번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1년 인천에 여성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인천기독병원입니다. 1928년 의학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조선 여자들에게 직접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강습소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로제타 나이 63이었습니다. 한편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는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었습니다. 파란 눈의 아기가 조선 땅에서 자랐고 캐나다에서 의대를 마친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죽은 그 땅으로 어머니처럼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결핵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더가 폐결핵으로 죽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1928년 조선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결핵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셔우드는 그 환자들 곁으로 갔습니다. 1932년에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습니다. 남대문이 그려진 작은 종이 한 장.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이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일제는 셔우드를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실로 독립자금을 모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체포됐다가 겨우 풀려났지만 조선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43년을 일군 땅에서 아들이 쫓겨났습니다. 1933년 로제타는 68의 나이로 조선을 떠났습니다. 선교사 정년이었습니다. 1951년 4월 숨을 거두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묻어달라. 그렇게 로제타의 유해는 양화진으로 왔습니다. 남편 윌리엄과 딸 이디스 옆에 함께 묻혔습니다. 아들 셔우드도 평생 조선에서 의사로 살다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남편, 딸, 아들과 며느리까지 가족 5명이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이 이름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어딘가엔 지금도 이 여자가 남긴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36년 만에 한 묶음의 편지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1890년 로제타가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고향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낱장 94장을 이어 붙였더니 32m짜리 두루마리가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복원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하와이와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40일간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뒤 3개월간 본 것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 고종의 궁중 행렬, 보구녀관의 모습, 로제타가 직접 찍은 사진 59장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료소 첫날 환자 4명을 봤다고, 다음 날은 9명이었다고. 25세 로제타는 낯선 땅에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136년 뒤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됐지만 아무도 꺼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기록되지 않은 소중한 사람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